안녕하세요. 3학년 친구들. 오늘도 신나고 재미있는 과학 수업을 시작해 봅시다. 오늘은 5단원 소리의 성질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배운 목표는 소리의 성질에 대한 개념을 정리할 수 있다. 입니다. 과학책 112쪽에서 113쪽을 보시면 됩니다. 실험 관찰책은 58쪽에서 61쪽입니다. 과학책 112쪽을 다 함께 봅시다. 먼저, 물체에서 소리가 날 때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1번, 소리가 나지 않는 스피커와 소리가 나는 스피커에 각각 손을 대보고 손의 느낌을 비교해 써봅시다. 소리가 나지 않는 스피커에 손을 대보면 떨림이 없습니다. 소리가 나는 스피커에 손을 대보면 떨림이 느껴집니다. 2번, 소리가 나지 않는 소리 굽새와 소리가 나는 소리 굽새를 각각 물에 대보고 관찰한 결과는 어떠했나요? 소리가 나지 않는 소리 굽새를 물에 대보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소리가 나는 소리 굽새를 물에 대보면 물이 튀어 오릅니다. 3번, 물체에서 소리가 날 때의 공통점은 무엇이었나요? 물체에서 소리가 날 때의 공통점은 물체가 떨린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정리해보면 물체가 떨리면 소리가 납니다. 이번에는 소리의 세기와 높낮이는 어떻게 다른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1번, 작은 북을 북재로 약하게 칠 때와 세게 칠 때의 소리를 비교해 써봅시다. 작은 북을 약하게 칠 때는 작은 소리가 납니다. 그리고 작은 북을 세게 칠 때는 큰 소리가 납니다. 2번, 북소리의 크기에 따라 작은 북 위에 좁쌀이 튀어오르는 모습을 비교해 써봅시다. 작은 소리가 날 때 좁쌀의 모습은 좁쌀이 낮게 튀어오릅니다. 큰 소리가 날 때 좁쌀의 모습은 좁쌀이 높게 튀어오릅니다. 3번, 작은 북을 치는 세기에 따라 작은 북 위에 좁쌀이 튀어오르는 모습이 다른가 달를 써봅시다. 작은 북을 치는 세기에 따라 작은 북 위에 좁쌀이 튀어오르는 모습이 다른가 달을 작은 북을 북재로 약하게 치면 북이 작게 떨리면서 좁쌀이 낮게 튀어오릅니다. 작은 북을 북재로 세게 치면 북이 크게 떨리면서 좁쌀이 높게 튀어오릅니다.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정리하면 소리의 크고 작은 정도를 소리의 세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물체가 크게 떨리면 큰 소리가 나고 물체가 작게 떨리면 작은 소리가 납니다. 다음으로는 소리의 높고 낮은 정도를 정리해 봅시다. 1번, 팬플루트의 관을 불면서 높은 소리가 날 때와 낮은 소리가 날 때 관의 길이를 비교해 괄호 안에 알맞은 말에 동그라미표 해봅시다. 높은 소리가 날 때 팬플루트 관에
길이가 짧습니다. 그리고 낮은 소리가 날 때 펜 플루트 관의 길이는 깁니다. 2번, 실로폰의 음판을 치면서 높은 소리가 날 때와 낮은 소리가 날 때 음판의 길이를 비교해 괄호 안에 알맞은 말에 동그라미 표해봅시다. 높은 소리가 날 때 실로폰 음판의 길이는 짧습니다. 낮은 소리가 날 때 실로폰 음판의 길이가 깁니다.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정리해 봅시다. 소리의 높고 낮은 정도를 소리의 높낮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악기는 소리의 높낮이를 이용하거나 소리의 세기를 이용해 아름다운 음악을 연주하도록 만든 도구입니다. 다음으로는 소리는 무엇을 통해 전달되는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책상을 두드리는 소리가 무엇을 통해 전달되었는지 써봅시다. 책상을 두드리는 소리는 책상을 통해 전달되었습니다. 2번, 물이 담긴 수조에 플라스틱 관을 넣고 소리가 나는 스피커를 어떻게 찾을 수 있을지 써봅시다. 플라스틱 관이 스피커에 가까워질수록 소리가 더 크게 들립니다. 그리고 스피커의 소리가 가장 큰 곳에서 스피커를 찾을 수 있습니다. 물 속에 있는 스피커의 소리가 무엇을 통해 전달되었는지 써봅시다. 스피커에서 나는 소리는 수조의 물과 플라스틱 관 속의 공기를 통해 전달되었습니다. 4번, 공기를 뺄 수 있는 장치에 소리가 나는 스피커를 넣고 공기를 빼면 소리가 작아집니다. 그 까닭은 무엇일까요? 스피커의 소리는 공기를 통해 전달되는데 통 안에 공기를 빼면 소리를 전달하는 물질인 공기가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배운 내용을 정리해보면 소리는 고체, 액체, 기체와 같이 다양한 물질을 통해 전달됩니다. 이제는 소리가 물체에 부딪히면 어떻게 되는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다음 세 가지 상황에서 소리가 가장 크게 들리는 순서대로 번호를 써봅시다. 1번, 아무것도 들지 않고 소리 듣기. 2번, 나무판을 들고 소리 듣기. 3번, 스타이로폼 판을 들고 소리 듣기 입니다. 소리가 가장 크게 들리는 순서는 먼저 나무판을 들고 소리 듣기, 두 번째는 스타이로폼 판을 들고 소리 듣기, 마지막은 아무것도 들지 않고 소리 듣기 순서입니다. 2번, 우리 생활에서 소리가 반사되는 경우를 찾아 이야기해 보세요. 첫 번째는 딱딱한 벽에 소리를 내면 그 소리가 다시 들립니다. 그리고 동굴이나 산에서 소리를 내면 잠시 뒤에 메아리가 들립니다.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정리하면 소리가 물체에 부딪혀 되돌아오는 성질을 소리의 반사라고 합니다. 그리고 소리는 딱딱한 물체에서는 잘 반사되지만 부드러운 물체에서는 소리가 흡수되어 잘 반사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주변의 소음을 줄이는 방법에는 무엇이 있는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다음 그림을 보고 어디에서
소음이 생기는지 찾아서 봅시다. 다음 그림에서 소음이 생기는 곳은 도로, 공사장, 인도, 비행기, 피아노 학원, 태권도 학원 등이 있습니다. 2번, 1번에서 찾은 각각의 소음을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써봅시다. 소음을 줄이는 방법으로 자동차 소리는 방음벽을 설치해 소음을 도로 쪽으로 반사시킵니다. 굴착기 소리는 공사장 주변에 방음벽을 설치해 소음이 방음벽 밖으로 나오지 않도록 반사시킵니다. 확성기 소리는 확성기의 사용을 줄입니다. 피아노 소리는 벽에 소리가 잘 전달되지 않는 물질을 붙입니다. 비행기 소리는 소리가 잘 전달되지 않도록 도시에서 멀리 떨어진 장소에 공항을 짓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활하는 공동주택에서 생기는 소음을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뛰어다니는 소리는 천천히 걸어다니고 바닥에 소음 방지 매트를 깝니다. 문을 닫는 소리는 문을 살살 닫습니다. 문에 푹신한 물질을 붙입니다. 의자를 끄는 소리는 의자를 들고 이동하고 의자 다리에 끼우개를 끼웁니다. 청소기 소리는 밤늦게 청소기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정리하면 소리가 잘 전달되지 않는 물질을 음악 실벽에 붙입니다. 그리고 도로에서 생기는 소리를 반사하는 도로 방음벽을 설치합니다. 소리의 세기를 줄이거나 음악실의 방음벽처럼 소리가 잘 전달되지 않도록 합니다. 또 도로 방음벽을 설치하면 도로에서 생기는 소리를 반사시켜 소음을 줄일 수 있습니다. 5단원에서 배운 내용을 문제로 확인해 봅시다. 1번, 다음을 보고 소리가 나는 물체들의 공통점을 써봅시다. 소리를 내면서 목에 손을 대었을 때, 소리가 나는 스피커에 손을 대었을 때, 소리가 나는 소리 굽새를 물에 대었을 때. 이 물체들의 공통점은 물체가 떨린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2번, 다음은 소리의 세기와 높낮이를 비교하는 활동입니다. 각각 소리의 세기와 소리의 높낮이 중 무엇을 비교하고 있는지 써봅시다. 첫 번째는 소리의 세기를 비교하는 중입니다. 두 번째는 소리의 높낮이를 비교하는 활동입니다. 3번, 운동장에 있던 지우는 교실에서 자신을 부르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때 소리를 전달하는 물질로 옳은 것은 어느 것입니까? 1번, 돌, 2번, 물, 3번, 흙, 4번, 공기, 5번, 햇빛. 정답은 4번, 공기입니다. 4번, 다음 그림에서 소리가 반사되는 성질과 관련이 적은 것을 찾아보고 까닭을 써봅시다. 첫 번째, 텅 빈 체육관에서 박수 소리가 되돌아오는 경우. 두 번째, 소음을 줄이는 방음벽을 설치하는 경우. 세 번째, 실전화기로 친구와 이야기하는 경우.
소리의 반사와 관련이 적은 것은 세 번째입니다. 그 까닭은 실전화기는 실의 떨림으로 소리가 전달되는 성질을 이용한 것입니다. 5번 내가 만약 과학자라면 소리를 잘 듣지 못하는 친구를 위해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지 써 봅시다. 내가 만약 과학자라면 소리를 잘 듣지 못하는 친구를 위해 소리가 잘 전달되는 특수한 보청기를 만들 것입니다. 이 보청기는 소리가 나는 물체의 떨림을 잘 찾아내서 아주 작은 소리도 깨 해줍니다. 또 소리의 높낮이를 자동으로 조절해 줍니다.